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2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지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맹자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자 공손추가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문 부자는 오호장이신이 있고 이랬죠. 감히 여쭙습니다. 부자는 선생님께서는 오호장이신이 있고 이때 이제 오자는 어찌오이고 어찌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뭐 어떻게 뭐 이런 것이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호장이신이 있고 그러면 어떤 점에 뛰어나십니까? 어떤 부분이 선생님의 장점이 있습니까? 즉 고자하고 비교했을 때 고자의 부동심은 이제 그런 언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개념들을 다 배제하고 그 마음만 동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효과는 빨리 나타났지만 부동심이라는 그 자체의 효과는 빨리 나타났지만 온전하고 건강한 부동심이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는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부동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지언하며 아는 선양오의 호연지기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이 나오고 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이야기 부동심을 이야기할 때 왜 언과 기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지언과 선양호연지기라는 이 말을 하는지를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알고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아까 고자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해서 얻지 못하였으면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 이랬는데 맹자는 선생님의 부동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맹자의 부동심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아는 선양 오의 호연지기 하노라.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양기죠. 양기. 기를 기르는데 그 기를 호연지기라고 했고 그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아주 잘한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동심 할 때요 심이지만 심하고 언의 관계, 심하고 기의 관계를 이제 내외의 관계, 본말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자는 이쪽과 이쪽을 배제하고 요 마음에 대해서만 이제 부동심을 했다고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맹자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을 잘 안다. 두 번째 양기, 선양호연지기라고 해서 양기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완벽한 부동심. 그러니까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데 그게 마음만 동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언과 양기를 통해서 그것이 부동심으로 연계되는 완벽한 의미의 부동심을 나는 추구하고 그 부분에 나의 장점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맹자가 공손추가 질문합니다. 감문 하위 호연직이 있고 감히 여쭙습니다. 하위 호연지기. 호연지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장을 공손추 상 2장, 공손추 상편의 2장을 부동심장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계속 논의해왔던 부동심장이라고도 하고 별칭이 또 호연지기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호연지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호연지기. 근데 이제 보통 호연지기 그러면 풍경이 좋은
경관이 좋은 곳에 가면 이제 막 가슴이 펑 뚫리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호연직이라고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손추가 그 나는 길을 잘 기른다라고 했으면 공손추가 뭐 어떻게 질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에 관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맹자가 하시니까 호연한 기운, 호연지기 할 때 호연한 할 때 요 호연할 때 호자가 넓다 하고 크다 하고를 합해 놓은 말입니다. 넓고 클 호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긴데 이 호연이라는 게 요 기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호연한 기운, 넓고 큰 기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에 관한 이런 수식어가 붙은 말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난언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난언야니라. 말을 하기가 어렵다. 즉 설명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맹자를 우리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맹자를 공부해 온 바에 따르면 맹자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만한 어떤 것도 우리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을 향해서 막힘없이 지극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득을 해내는 모습만 봤지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 그거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맹자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을 해야 할 이 주제와 내용에 관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주제나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험이나 체험에 관한 것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산에서만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물어봐요. 바다가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 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바다를 본 적도 있고 바다에서 해수욕을 한 적도 있고 바다에서 배를 타본 적도 있는 사람인데 산속에만 살았던 이 사람한테 바다를 설명을 할 때 내가 바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바다를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건 설명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이 그 바다라는 걸 경험이나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이 난언이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호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호연직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라서 그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공손추에게 이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제자가 질문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기위기야 그 기됨이
그것의 귀대미, 즉 호연직이라는 기는 어떻냐? 그러면 지대지강하니,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 이직 양이 무해면 즉 세구 천지지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길러야 돼요. 기르는데 무엇으로 기르냐? 그러면 직으로서 기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개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호연직이란 이 기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길러야만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기를 적에 우리가 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뭘 기르려면 뭘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호연직이라는 기를 기를 때는 직이라는 것으로 기른다 그겁니다. 직. 자, 그러면 이 직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맹자는 인간의 내면에 태어날 때 주어진 그 가능성으로서의 본성, 그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죠. 성선. 이 선하다가 뭐냐? 그러면 저 뒤에 나오는 의로움,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설령 내가 의롭고 도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그런 행동이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몸소 보여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지하고 응원하죠.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예컨대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를 했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직접 그 상황에서 있을 때 그렇게 나는 못할 것 같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위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고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내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본성으로서의 선한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자꾸만 이 성선에 부합하는, 즉 이 성선으로부터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그런 또는 왜곡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본성이 그대로, 요게 직이에요. 그대로 곧장, 이게 직자죠. 내 본성 그대로인 방식으로 그 길을 길러요. 내 본성대로 내가 계속 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길하는 게 길러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침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게 해친다는 게 내 안에 그 길을 이렇게 기르지 않고, 즉 말하자면 이 선한 방식,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것을 저해하는 것이 말하자면 해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그 기가 자라나요. 자라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냐면 즉 세구 천지지간하나니, 하늘과 땅 사이 천지지간을 색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꽉 채운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막을 색이거든요. 원 글자가 막을 색인데 요 막다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이 전자하고 이게 메울 전자예요. 빈칸을 메우다 할 때
요 전색이라는 게 빈칸을 메우는 겁니다. 어떤 공간을 꽉 채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운다. 꽉 채운다. 저 기가 지그로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맹자가 호연지기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막 어떻게 수치화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천지지간을 가득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사기가, 즉 병사들의 사기가,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을 찌른다. 그러면 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말이 저게 문학적 표현이지 실제로 하늘을 가서 사기가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기가 높다 이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랑 비슷한 말이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운다라는 말은, 꽉 채운다라는 말은 이 기를 가지면 세상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눌린다, 기가 꺾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호연직이라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세상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그 사람 기에 눌리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아요. 맹자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강대국, 진나라, 양나라, 제나라 이런 임금들을 만나가지고 양해왕이나 제선왕이나 이런 임금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중국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 당시에 그 중국을 지배하는 7개의 강대국이 있는데 그게 전국 칠웅이고 그 7개의 강대국들 중에서 임금들이 제선왕, 양해왕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논리를 또는 그들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할 때의 맹자의 모습을 보면 그 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기싸움에서의 기가. 그러니까 이제 맹자는 평소에 자기 안에 그런 자신이 느끼는 그런 당당함,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호연지기 같은 것을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장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꽉 메운다. 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다 해놓고 기위기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기위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호연지기에 대한 지금 설명이었다면 이건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썼을까요? 여기에 기위기야가 있는데 여기에 왜 기위기야를 썼을까요? 그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여기 설명하기 어렵다.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했고 그러면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공손추의 반응을 봤을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하나? 하고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 호연직이라는 기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표현상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 말하기 어렵다라는 이 말이 맹자가 몰라서 말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공손추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위기야 그 기됨이 어떠냐 그러면 배의여도하니 의와 도와 짝한다. 의와 도하고 짝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짝을 한다라는 말은 코드가 맞다 이런 겁니다. 코드가 맞아요. 요 호연직이라는 기는 이 의라든가 이 도라든가 정의, 도덕 이런 거하고 코드가 맞다. 그래서 얘들하고
만나면 이 기가 막 에너지를 더 마치 충전되는 것처럼, 코드가 맞아서 충전이 되는 것처럼 얘가 더 강력해집니다. 의와 도와 짝을 하니 무시면 뇌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뇌야 아니라 뇌가 이게 굶주릴 뇌자거든요. 줄일 뇌, 굶주리다. 줄일 뇌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배가 굶주리면 밥을 못 먹고 이제 굶주리면 움츠러들게 되죠. 위축되게 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라는 게 이 기가 요 의나 도하고 짝을 하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기가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우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움츠러들게 된다. 위축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 집의 소생자라 비의습이 취지하니, 이것은 집의 소생자라서 의로움을 집 모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시.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입니다. 의습이 취지. 의가 습격을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의라는 거하고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의로움하고의 호연지기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의로움을 모음으로써 그 호연지기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의로움이 습격을 해서 그 호연지기라는 걸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집의소생이라는 말하고 의습이 취지라는 말하고가 의로울 의자가 같이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호연지기를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 표현, 즉 집의소생이냐 의습이 취지냐가 호연지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표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